이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 앞서 배웠던 레이어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실제로 다양한 스타일이라든지 뭐 3D 효과 그리고 페어런트와 링크와 관련된 관계에서 움직임 제어하는 것들 등 다양한 좀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들을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파일을 가져올 건데요. 컨트롤 O를 눌러서 지금 저 이 파일 저장 안 할게요. 돈 세이브해서 컨트롤 O를 눌러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메뉴 중에 레이어의 활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올게요. 지금 간단하게 뭐 보면 레이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던 제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던 컴포지션들이 있어요. 자, 우선은 맨 처음에 첫 번째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할까요? 자, 첫 번째에서 프로젝트 패널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레이어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을 해봅시다. 지금 레이어 스타일 버튼을 클릭을 했더니 레이어 스타일 컴포지션을 클릭을 했더니 자 여기 첫 번째 이것들을 사실 이렇게 타임라인 안에서 닫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당황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원하는 컴포지션을 내가 생성하고 싶은 작업하고 싶은 편집하고 싶은 아이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타임라인 바로 생깁니다. 우선 이 친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시작 컴포지션을 열렸을 때 뭐가 보여요? 두 개의 도형과 하나의 텍스트. 근데 레이어의 속성을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네, 이 링 서클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는 지금 솔리드 레이어고요. 꽃 모양 같은 경우는 지금 쉐이프래요. 그리고 AE라고 써놓은 건 텍스트 레이어예요. 레이어의 형식을 앞에 요 마크만 딱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제. 자, 버튼 레이어를 선택할게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자, 레이어 스타일로 이동합시다. 레이어 스타일로 가서 레이어 스타일에 보면 자, 여기 베벨과 그 다음에 엠보의 부분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를 클릭. 자, 베벨하고 엠보스 부분을 딱 클릭을 했더니 활성화되는 창이 생기죠. 자, 여기에는 돌출각, 음영각에 관련된 이펙트예요. 그래서 평면적인 그림을 입체로 바꾸는데 레이어가 열리면서 옵션 값이 보여짐과 동시에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보세요. 화면 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평평하게 보였던 링이 원이 어떻게 보여요? 입체감이 생겼죠.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사실 마지막으로 적용했던 옵션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가 다음 설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도 그러한 특성을 반영을 하는데 레이어 스타일에 적용했는데 까만 바탕이 나타나면 이거 캡션 락 버튼이 아마 걸려 있을 거예요. 캡션 키보드에서 캡션 락을 풀어서 하시면 돼요. 자, 좀 디테일한 값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베벨에서 레이어 만약에 저처럼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 앞에 이 삼각형을 눌러서 활성화 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베벨 그리고 엠보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옵션 값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테크니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를 열고 제가 요거를 아주 하드하게 그래서 시즐 하드라고 해서 강하게 깎아주세요 하고 컨택을 했어요. 각이 바뀌는 게 보여요? 혹시 이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 테크닉 부분에서 부드럽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하드하게 깎이는지 그리고 더 소프트하게 깎이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사실 시즐 소프트라고 했는데 왠지 나는 하드가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인데요. 자, 그래서 우선 시즐 하드하게 그리고 앵글의 각도라는 게 있네요. 자, 앵글 부분에 제가 여기를 한번 회전을 시켜볼까요? 자, 음영이 돌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자, 임의로 제가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나는 160도 이 정도. 자,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여기 패널의 옵션 값들을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섀도우 컬러 부분도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아, 이렇게 빨간색 옆에 핑크빛이 반사돼서 이런 정도 컬러로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디테일한 옵션 값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요걸 살짝 닫아놓고 플라워 레이어를 선택을 할게요. 플라워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똑같이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다시 어디 레이어 스타일에 가서 드롭 섀도우 한번 열어볼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이 레이어 스타일 값은 실제로 많이 쓰이는 기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레이어 스타일에 뭐뭐뭐뭐가 있다라는 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설명해드리는 몇 가지만 기억은 꼭 해뒀으면 좋겠어요. 자, 드롭 섀도우 부분을 열었을 때 똑같이 이렇게 생겼네요. 블렌딩 옵션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냥 이게 포토샵에서 필터 주는 옵션하고 똑같기 때문에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자, 이 안에서 드롭 섀도우 옵션 값을 한번 열어봅시다. 여기도 있네요. 그림자에 컬러 값 주는 거. 나는 뭐 이렇게 약간 붉은 계열의 브라운 계열로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앵글 값을 바꿔서 그림자의 위치. 그림자의 크기는 더 크게. 이게 문제가 그림자가 크기가 커지니까 뭐예요? 블러 값이 엄청 많이 먹네요.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지금 사이즈를 키워서 블러가 많이 먹었을 때는 그 위에 바로 위에 스프레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세요. 올려주세요. 이 수치가 올라지면 번지는 정도가 이렇게 선명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 값이 커지든 이 값이 커지든 어쨌든 간에 용량 이렇게 그 파일 자체의 무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걸 권하진 않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지금 플라워 레이어 안에 우리가 지금 드롭 섀도우를 설정을 했잖아요. 컨트롤 C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한 상태로 이번엔 밑에 있는 AE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여볼게요. 적용이 됐나요? 똑같이 스타일 값이 복사돼서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에 거 플라워 레이어를 좀 닫아 놓을게요. 닫고 AE에 와서 마우스 오른쪽을 마우스 우클릭 똑같이 레이어 스타일.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라데이션 값을 한번 줘볼까요? 자, 그냥 그라디언트가 아니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값이 있네요. 자, 요거를 열고 지금 얘가 갖고 있는 레이어 스타일은 블렌딩 옵션도 있고 드롭 섀도우도 있고 드롭 섀도우는 누구? 플라워한테서 빌려온 거죠. 복사해 왔어요. 그라디언트 부분이 있어요. 그라데이션을 주겠다는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창을 한번 또 열어봅시다. 그라데이션 편집하려면 어디를 봐야겠어요? 그라디언트 값에서 색상을 변화시킬 거니까 색상 여기 에디트라는 부분이 보여요. 클릭. 자, 여러분들 그라디언트 색상을 편집하고 싶을 때 여기 요 에디트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창이 열리네요. 자, 여기서 이 중심축을 옮겨요. 이쪽으로 이렇게. 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포토샵 일러스트 사용하신 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50 정도. 로케이션 값을 50으로 잡고 나는 색감을 바꿔보고 싶어요. 자, 위에 있는 애는 누구예요? 이 세 개의 투명도를 지정할 수 있어요. 투명도 값을 지정할 수 있고 밑에 있는 애는 뭐예요? 컬러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RGB 모드의 색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색을 얘기할 때 제가 앞서 그 레이어 그 레벨 컬러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잠깐 했는데 RGB에 대한 색상 코드 번호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0부터 9까지 그리고 A부터 F까지 이거를 혼합해서 쓰죠. 그럼 예를 들어서 00 뭐 12 AA라고 했을 때 나오는 컬러 그 다음에 밝은 부분도 제가 임의로 AA 그러면 뒤에가 안 지워졌네. AA 5612 이렇게 썼어요. 임의로 색상을 마음대로 만들었는데 이런 식의 컬러가 나왔어요. 이 컬러를 지정을 하실 때는 색상 이름을 색상 코드 번호를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팬텀 컬러를 불러놓고 팬텀 컬러에 보면은 RGB, CMYK 이렇게 색상 넘버와 그 다음에 색상 코드 번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색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팬텀 컬러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그 컬러 밑에 들어있는 숫자를 이렇게 코드 번호를 입력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믹서에서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써볼게요. 우선 이렇게 너무 이상한 색은 좀 거슬리니까
자, 요 정도 해서 맞추고 오케이 했어요. 색상 바꾸는 것까지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여러 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제어하려면 그 레이어들에 대한 값들을 그룹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그룹으로 만드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컴포지션이 별도의 레이어 그룹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컴포지션 안에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같은 값으로 동시에 제어하기 위해서는 페어런츠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페어런츠 기능들은 이제 뭐 관계를 부모, 자식 뭐 이런 식으로 맺어지는데 이때 차일드에 해당하는 레이어는 숫자는 제한이 없지만 부모 레이어는 하나만 가능해요. 근데 얘네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트랜스폼 속성 중에서 차일드는 부모가 하는 모든 레이어 행동에 영향을 받는데 단 투명도값, 오파시티에 관련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각 레이어에 키프레임을 적용하는 것보다 또 자연스럽고 정확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고 움직임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모션을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그래서 편집을 할 때 동시에 영향을 끼치고 싶다. 그럴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포토샵에서도 레이어를 딱 만들어 놓고 얘를 그룹으로 폴더 하나에 딱 묶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동시킨다. 그럼 그 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 쭈루룩 따라가듯이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페어런츠의 시작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와볼게요. 페어런츠의 시작 컴포지션을 눌렀더니 타임라인에 자, 헬로우라는 레이어, 텍스트 레이어가 들어있는 자, 컴포지션이 열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를 열었는데 저처럼 여기 페어런츠 링크라는 값이 보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Shift 하고 펑션 키 F4 눌러주세요. 원래 이 페어런츠 기능 기본 옵션 값이 아니라서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hift 누르고 펑션 키 4, 4 누르시면 돼요. 이걸 눌러서 활성화를 시키고 자,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쭉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요 레이어를 Shift를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방금 제가 중간에서 시작을 시켰네요. 영상을 여기에서부터 요거 끝에까지 영상이 끝나는 부분 여기까지인데 자,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위에 접혀 있다가 어디서 숨겨져 있다가 찰랑하고 내려오네요. 자, 이 레이어는 3D 레이어로 변환되어서 제가 X축을 기준으로 로테이션 시키는 애니메이션을 설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D 레이어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할 거고 우선은 요거를 한번 카피를 해봅시다. 자, 헬로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 하나, 둘, 셋, 네 번을 눌렀어요. 컨트롤 D에서 D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D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눌렀더니 총 5개의 레이어가 생성이 됐어요. 자, 우리 일러스트에도 요 기능이 있죠. 컨트롤 C 하고 특정 값에 대해서 복사를 하면 컨트롤 D를 누르면 그 앞전과 동일한 값으로 복사되는 요 기능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 앞에 앞전 시간에는 제가 시간의 개념으로 썼는데 이번에 프레임 개념으로 썼어요. 프레임 개념으로 써서 여기를 자, 여러분들이 자, 여기를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면은 보이세요? 바뀌시는 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시간 여기 지금 시간으로 보기, 프레임으로 보기 제가 우선 프레임 보기가 쉬울 것 같아서 프레임 보기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선은 움직임이 다 멈춰져 있죠. 자, 40번째 프레임으로 갈게요. 40번째 프레임으로 이동을 하고 복제된 레이어들을 모두 선택할게요. 1번을 맨 밑에 있는 5번을 제외하고 맨 밑에 있는 헬로우 레이어를 제외하고 2번부터 5번까지 모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2번을 누르고 5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되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단축키 P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보니까 포지션이라는 애가 하나 열렸네요. 포지션 다시 요거를 다시 P를 눌러서 닫아볼게요. 하나만 열어봅시다. 원래 이 포지션이 누구냐면은
자, 이 텍스트 레이어를 딱 열었어요. 맨 위에 있는 애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트랜스폼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페어런칠은 트랜스폼 속성을 인식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알파 값은 인식 못해요 라고 했는데 지금 P를 눌렀더니 요 포지션, 요거에 해당하는 값만 열린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카피했던 이 친구 안에 이렇게 키를 다 잡아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자, 지금 요 상태에서 보면은 포지션에 어떤 키들 값이 들어와져 있는 게 보여요. 자, 이렇게 확인을 했죠. 다시 요걸 닫고 처음부터 헬로 5번부터 2번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전체 선택하고 다시 P를 누를게요. 다 열어놓으면 좋겠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그냥 P라고 단축키를 눌러서 이 친구만 딱 열었습니다. 이렇게 열어진 상태에서 지금 값이 보이세요? 여러분 400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축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X축 여기 400이 X축 그 다음에 Y축 Z축 여러분들 우리가 3D에서 X축, Y축, Z축 이렇게 혹시 이 개념을 아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로를 가로지르는 이거를 X축이라고 하고 세로를 가로지르는 이 축을 Y축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로와 세로 그리고 뒤쪽으로 뻗어내는 앞쪽으로 뻗어내는 공간감을 깊이감을 상징할 수 있는 이 축을 우리가 Z축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여기 이 자리의 축이 Z축이 될 거예요. 다시 화면을 좀 지워놓고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Y축 포지션을 바꿀 거예요. Y축 포지션을 바꾸기 위해서 X축, Y축.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두 번째 헬로우 레이어 2번을 선택한 다음에 Y축 값을 82로 잡을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레이어가 다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를 바꿨더니 쪼르륵 다 바뀌었어요. 자, 레이어의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에 해제를 시키고 3번 헬로우 3번에 대해서는 164. 자, 그리고 헬로우 4번에 대해서는 246. 그리고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 배수로 가고 있습니다. 328. 이렇게 숫자를 다 입력하셨나요? 자, 이렇게 놨더니 줄줄이 일렬로 쭉 섰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헬로우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글씨 한번 바꿔줘 봅시다. 여러분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 자리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게 지금 텍스트 레이어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텍스트를 텍스트 툴을 호출해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저는 레이디라고 쓸게요. 대문자로 쓸까요? 레이디 이렇게 쓸게요. 색상 컬러 어떻게 바꾸지? 여기 옆에 화이트로 바꿀게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럼 레이디 나왔으니까 자, 이번에는 3번 레이어를 선택하고 누구를 쓸까요? 젠틀맨. 아이고 됐나요? 자, 얘도 색깔 바꿔봅시다. 뭘로 바꿀까? 이 정도 색깔? 오케이. 자, 이렇게 바꾸고 자, 그 다음에 4번 레이어를 선택해요. 안녕하세요. 순사숙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이고 대문자 그냥 자, 웰컴. 여러분 소문자로 쓴 다음에 대문자로 바꾸는 거 자동 변화하는 거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시프트를 누르고 있으면서 대문자를 치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나는데 잠시만요. 컬러 값을 다시 설정을 한 다음에 색상 정보를 예쁜 색으로 색이 안 먹은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tonight. 색상도 또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바뀌셨나요? 이제는 제일로 중요한 게 레이어의 순서예요. 자, 투나잇이 지금 보면 투나잇이 제일 밑에 있고 헬로우가 제일 위에 있죠.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이 되신다면 맨 위에 있는 친구가 먼저 열려야 되죠. 레이디, 저는 웰컴이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은 웰컴을 밑으로 내리고 레이디를 위로 올릴게요. 레이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젠틀맨, 그리고 맨 위에가 헬로우 이렇게 되겠죠. 헬로우, 레이디, 젠틀맨, 웰컴, 투나잇 이렇게 순서가 섞여 있는데 지금 저는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면서 옮겼지만 여러분들 전 시간에 가르쳐 드렸죠? 이거 컨트롤 누르시고 움직이는 거, 컨트롤 대괄호 열고 닫기 이거 누르신 다음에 위치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헬로우, 그다음에 레이디, 젠틀맨, 웰컴, 투나잇 요 순서대로 자 해놓고 레이디에 보면은 여기 달팽이 모양이 생긴 거 보이세요? 레이디에 여기 앞에 소용돌이 모양이 보일 거예요. 자, 페어런츠 앞에 소용돌이. 요 소용돌이를 끌어다가 자, 이 친구를 쭉 당겨서 헬로우한테 붙여주세요. 헬로우한테 붙이고 그 다음에 젠틀맨을 당겨가지고 레이디한테 붙여주세요. 웰컴을 당겨가지고 젠틀맨한테 붙여주고 투나잇을 당겨서 웰컴한테 붙여주세요. 자 여기 페어런츠의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헬로 너는 부모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떤 레이어한테 링크가 걸릴 필요가 없어. 자 여기에서의 제 최고의 부모는 누구예요? 결국에 헬로우가 부모가 되는 거고 레이디랑 이하의 친구들은 다 부모님 밑에 속속 귀속이 돼가지고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스페이스바를 자 I를 누르면 맨 앞에 그 다음에 O를 누르면 맨 뒤로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내려볼게요. 링크가 돼서 두 개가 이 여러 개가 동시에 통통통통 하고 떨어지죠. 자 이렇게 레이어가 펼쳐지면서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샹샹샹 앞뒤로 찰랑찰랑하게 바운딩을 먹으면서 떨어지네요. 자 이번에는 5개의 텍스트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시간차를 두고 떨어지는 모습으로 만들어 볼게요. 레이디부터 투나잇까지 레이어 모두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U를 눌러보세요. 나머지 애들도 선택을 한 다음에 U를 눌러서 자 여기 지금 저희가 일명 키라고 하는 애가 키프레임이라는 애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모두 전체가 설정이 된 상태로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레이어를 다 설정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좌표 X 좌표에 대해서 이동을 시킬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X 로테이션이라고 열려 있죠. X 로테이션 전체가 X 로테이션 값이 열려 있어요. 자, X 로테이션 값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번에 다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씩 열리는 걸 할 거니까 먼저 레이디부터 한번 봅시다. 레이디부터 제가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여기 요 앞에 여기 요렇게 키프레임 잡혀 있는 애들을 전부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한 상태로 얘를 여기 10프레임에다가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동을 하면 찰싹하고 가서 붙어요. Shift를 해서 이동하고 두 번째 친구 젠틀맨이죠. 젠틀맨도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뒤로 쭉 옮겨요. 애들이 다 풀렸네요. Shift를 누르고 뒤로 쭉 옮겨서 붙이고 그 다음에 30프레임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친구 웰컴을 30프레임에 Shift를 누르고 이동을 시켜서 찰싹하고 붙여요. 40프레임으로 갈게요. 자, 40프레임에 투나잇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동을 해서 붙여요. 자, 여기까지 이 상태로 다시 I를 눌러서 레이어 맨 앞쪽으로 간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까요? 자, 하나씩 단계별로 열리는 거 보이세요? 앞에는 첫 번째 거는 전부 같은 타임라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타이밍 안에 움직이는 연출이었다면 이번에는 프레임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단계 열리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텍스트가 고리로 연결된 것처럼 순차적으로 움직임이 가능한 거는 서로를 페어런츠와 차일드로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페어런츠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시간차만 줬다는 거. 이처럼 페어런츠 기능은 단순히 여러 레이어를 동시에 움직이게도 할 수 있지만 연동되는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두 번째 퀴즈 나갈게요. 자, 두 번째 퀴즈 문제는 아까 전에 페어런츠는 제가 기본 옵션이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서 페어런츠가 보여지지 않으면 단축키 이거 눌러달라고 했어요.
이거의 정답은 뭘까요? 자, 오늘 첫 번째 퀴즈의 문제는 텍스트 레이어에 대한 단축키, 그리고 두 번째 퀴즈의 문제는 페어런트 보이지 않을 때 활성화시키는 단축키. 이 두 가지를 쪽지에다가 함께 넣어서 쪽지에다 함께 메모해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또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면 끝나요. 자, 다음 거. 이번에는 텍스트를 쉐이프로 변환하고 트림 패스를 사용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그 텍스트의 시작이라고 컴포지션 안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컴포지션에서 프로젝트에서 텍스트의 시작 요거를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자, 먼저 맨 위에 있는 타이포그래피라고 적혀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 자, 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 크리에이트로 갈게요. 크리에이트에서 자, 여기에서 보면은 쉐이프를 텍스트로 바꿔주세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텍스트에서 텍스트로부터 쉐이프로 만들어주세요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요걸 클릭을 하고 이걸 클릭하고 나면 자, 여기 보면은 레이어에 눈이 꺼졌어요. 얘가 지금 아웃라인이 그 텍스트의 아웃라인이 깨지면서 이게 지금 쉐이프 타입으로 변형이 되고 이 텍스트의 눈이 꺼지면서 얘는 그대로 살아는 있으나 보여지지 않도록 눈이 꺼지고 대신 이 아이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자, 이번에는 아웃라인 요 텍스트 아웃라인의 앞부분 요 삼각형을 한번 열어봅시다. 열어서 컨텐츠라는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컨텐츠를 클릭해서 열어보면 지금 보면은 타이포그래피 스펠링이 하나씩 분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서 이번에는 add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add 여기에서 add를 클릭하고 플레이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트림 패스라고 들어있어요. 트림 패스. 자,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 트림 패스는 패스를 잘라내게 하는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텍스트의 획을 패스로 인식해서 그러니까 패스를 따라서 텍스트가 나타나거나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트림 패스 1번, 트림 패스 1번 여기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엔드 값과 이제 이걸 한번 열어볼까요? 엔드 값과 시작 값과 엔드 값을 보여주는데 스타트는 항상 0값에서 시작을 해요. 스타트는 0값에서 시작을 하고 엔드 되는 값을 우리가 임의로 한번 줘볼까요? 자, 먼저 시작하는 값에 대해서 처음에 스타트 값과 시작 값 요 앞에 타임워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점이 들어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시작하는 값도 100인데 시작하는 값이 0이고 끝나는 값이 100이에요.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끝났다는 거 아닌가? 그럴 때는 여기는 0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자, 끝나는 값은 0.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요. 0%로만 보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한 50프레임까지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50번째 프레임까지 이동하고 스타트 값은 어쨌든 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컨트롤할 필요는 없지만 끝나는 값이 계속 0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100이라고 쓸게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점이 생겼죠. 이게 키프레임이에요.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항상 인디게이터가 어디에 시작하는 점에서 가서 시작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단축키 I 누르신 다음에 플레이. 이렇게 글씨가 써지네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말이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영상 돌려서 계속 확인하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반복해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밑에 있는 애니메이션 레이어 선택할게요. 자,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위로 올라와서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스크, 텍스트에서 마스크를 뽑아낼 거예요. 지금 아까하고 똑같죠? 텍스트 레이어에 눈이 감겨지면서 새로운 마스크 레이어가 생성이 됐어요. 열어볼까요? 역시나 마스크라고 들어있어요. 이 마스크 안에는 A부터 A가 두 개가 A가 스펠링이 A가 두 개여서 N까지 모두 들어와 있네요.
자, 이렇게 이번에는 레이어가 마스크 레이어가 솔리드 타입의 마스크 레이어가 생성된 걸 확인했으니까 이번 각자 패스들이 분리되어 있죠. 마우스 다시 오른쪽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이펙트에 제너레이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색연필처럼 표시되는 거. 자, 요거 선택하고 열어볼게요. 자, 여기 옵션에 보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 싱글 마스크예요 하고 물어봐요. 근데 나는 싱글 마스크 아닐 거고 나머지 모두한테 애니메이션 적용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ll이라고 썼어요. all 마스크 사용할 거예요 했더니 나머지 색깔들도 다 이렇게 약간 뭔가 색연필로 이렇게 색칠한 것처럼 보여지죠. 자, 그리고 저는 색상을 한번 바꿔볼까요? 색은 뭐 예쁜 색 너무 추상적이지만 예쁜 색. 자, 예쁜 색.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스트로크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굵기 값을 주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집할 수 있는 건데, 자, 한번 볼까요? 저는 여기에서 스트로크 옵션 값 중에서 먼저 커브 관련된 값들을 먼저 찾아가지고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옵션을 열어주세요. 열고 여기에서 자, 이거를 강도를 꼬불꼬불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값이 5였던가요? 이렇게 약간 값을 조금 더 높여서 약간 라면 꼬불처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간격, 스페이싱 벌어지는 거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못생겼다. 점점 못생겨지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오버랩 되는 베리에이션 값들도 이렇게 정도로 어느 정도, 요 정도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스크럼블 값을 줬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펙트 칸이 생겼네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펙트 칸이 생겼어요. 근데 사실 이 이펙트에 관련된 거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타임라인에서 바꿔볼게요. 타임라인에서 보니까 스크럼블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스크럼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창을 열고 결국 이 값은 이 값이랑 동일해요. 보시면 옵션 값이 똑같이 생겼죠. 자, 여기에서 얘도 뎁스가 엄청 기네요. 레이어가. 자, 시작하는 대로 땡겨와서 자, 여기에서 우선은 30프레임 정도로 갈까요? 그냥 한 30프레임에서 스타트하고 엔드 값을 다 설정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멀리 가봅시다. 이번에는 한 100프레임까지 오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니지, 30프레임일 때 100이면 안 되잖아요. 그쵸? 30프레임일 때 0에서 시작을 하고 자, 100프레임까지 왔을 때 110까지 왔을 때 100으로 해주세요. 자, 안 보이지만 플레이를 시켰을 때 하나씩 글씨가 채워 들어가지는 게 보이세요? 자, 실제로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느낌이구나.